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3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개간지 창작가 비평 2023년 여름호에 실린 정용준 작가의 작품 이야기 해볼 텐데요. 제목이 자유인입니다. 네. 자유인. 거대한 제목이어서 뭘까 했는데 뒤에 자유인의 정의가 나와서 좀 놀라면서 되게 적절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되게 약간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뭐 한국 영화로 치면은 되게 그 세 글자로 이루어진 어떤 무게감 있는 그 내용도 좀 확장하면 그렇게 뭔가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 줄거리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최진영 작가 작품 인간의 쓸모처럼 이것도 아마 굉장히 가까운 근미래일 것 같은데 한마디로 안락사가 허용된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인 나는 85번째 생일을 앞두고 머물고 있는 요양원에서 이디라고 말하는 안락사를 이제 맞닥뜨리게 된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마치 지난 시간의 안나가 내가 이렇게 부모가 설계한 대로 성장해야 하나?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처럼 이 소설의 화자인 나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디를 그대로 맞이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다 느끼고 뭔가 신체의 기능을 잃어가는 것을 하나하나 느껴가는 것이 내가 죽음에 오히려 가질 수 있는 어떤 권한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이 내가 죽음을 누릴 수 있는 진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이 굉장히 이 소설 자체는 건조한 톤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죽음과 신체의 노화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처럼 독백처럼 이제 소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양원의 센터에 들어가 있을 때 우군이라고 하는 뭐 지금 시대에도 있는 간병인이 이제 스스로 씻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이제 그 우군과의 뭐 대화라던가 그리고 자식들은 마치 이디를 앞둔 부모가 되게 축복받은 것처럼 뭐 마지막 인사로 아버지 사랑해요 고마웠어요 좋은 곳에서 꼭 다시 만나요 이제 심지어 한국에 오지도 않고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첫째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한다던가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지금 시대와도 맞는 현실적인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은 근데 꼭 이디를 사람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어쨌든 장치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정신적 감정을 받기도 하고 만약에 좀 이상 소견이 나와서 지금 이 자기가 안락사를 하게 되는 거에 대한 인지가 뚜렷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안락사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85세 생일이 지나자마자 이 센터에서 강제로 나가야 하고 한마디로 어떤 정부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나 어떤 주거에 대한 지원도 전혀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어떻게 보면 가족의 영역으로 도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이 센터 밖을 벗어나면은 더 이상의 생존이 불가능한 신체 상태여도 자유인이라는 말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냥 네가 더 살고 싶으면 구질구질하게 구차하게 살아. 그냥 그게 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야. 우리는 할 만큼 했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화자는 사실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디를 거부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정신감정에서 이상소견이 발견이 돼서 이디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식들과 다 인사까지 했는데도 그러면서 85세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걸로 소설이 끝이 나는데
이 소설에서 말하는 사실 줄거리는 뭐 안락사를 앞두고 그러니까 안락사가 정말 시행이 된다고 하면 벌어질 수 있는 미래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나진 않는데 일본 영화 단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안락사를 앞두고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연령이 되면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는 거였나? 그러면 이제 그 안락사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가입을 하면. 근데 그 광고에서는 막 죽기 전에 막 좋은 음악도 나오고 의료진과 가족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손을 잡고 막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고 굉장히 인간의 어떤 존엄을 지켜주는 죽음으로 묘사가 되는데 실제 이제 그거를 위해 입소한 사람이 옆 침대에서 안락사를 맞이하기까지의 이제 노인이 어떻게 절차를 밟는지를 듣게 되는데 그 마지막 인사는커녕 그냥 주사를 놓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고 그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며 신음을 내면서 죽는 거를 자기가 목격하는 그런 영화를 예전에 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디에 대해 뭐 고통도 없고 자기의 가장 좋아하는 마지막 추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되기는 하지만 약간 그런 영화도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제가 이 소설에 대해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신체의 노화에 대한 굉장히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묘사들 그리고 이 센터에서 그 죽음 안락사를 맞이하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뭔가 즐거운 여정을 떠나듯이 꾸며주잖아요. 그것도 되게 좀 기이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영원한 꿈이라던가 그 이터널 드림이라던가 이런 묘사들이 죽음 노화와 죽음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해주게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윤준 작가님 소설을 저희가 최근에도 다루긴 했지만 굉장히 또 톤이 또 달라지면서 굉장히 묵직한 탐구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한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이 이디의 과정들에 대한 묘사 어떤 뭐 조약돌 모양의 케이스에 들어가면은 스스로 문을 또 닫으면 액화질소가 나오는데 뭐 1분 30초쯤 음악을 들으면 술을 한 잔 마신 것처럼 정신이 희미해지고 뭐 무색무취의 질소가 우리의 죽음을 영원한 잠처럼 평안하게 이끈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되게 맞는 말 같으면서도 이게 겪어본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깨어난 경우가 여기서 지금 없는 걸로 어쨌든 전제가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이 과정이 어떤 죽음일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조차 이 죽음 앞에 자신의 부모를 어떻게 보면은 내모으는 거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섬뜩하기도 하고 그리고 85세라는 그 나이도 좀 상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사실상 더 연명 가능한데 여기 소설에도 나오지만 연명 치료에 대한 의학보다는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쪽으로 의학이 더 발전을 했다라는 말도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뭔가 죽음 자체를 묵직하게 다룬 소설을 좀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읽어보는 느낌이어서 좀 같이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약간 안락사나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이야기도 많고 그런데 이거는 약간 안락사와 존엄사 같은 것이 사회적으로 강요됐을 때의 상황을 다룬다는 점에서 좀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좀 흥미롭기도 했고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고 거대한 시스템 이것 또한에 대한 이야기로도 당연히 읽히는데 일단은 저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읽히긴 했어요. 이들이 85세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상징적인 살려면 더 살 수 있고 뭐 아예 뭐 인간 육체적 기능이 상실되는 나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노동을 하기 수는 없는 나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그들을 고치고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데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고 존엄사가 처음에는 허용이 됐다가 이제 그 이디라고 하는 그 다음에 권유가 됐다가 그 다음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존엄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이기적이고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회로 넘어갔다는 게 완전히 허구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효용이 제일 중요하고 효율성, 그다음에 환상 가치가 되게 중요한데 더 이상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사람을 존엄하게 사망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도 신의 뜻과 생의 의미를 고민했던 날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이제 그것이 다 사라지고 이런 상태가 놓였다는 게 조금 섬뜩하기도 하고 단순히 그래 뭐 소설이니까라고 약간 좀 그렇게 눈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마음이 불편한 그런 식의 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오히려 좀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고 또 이런 게 저는 되게 그러니까 재밌었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은 죽음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통 때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큰 병에 걸리거나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찾아올 고통, 내가 견뎌야 할 고통, 그것을 막 힘들게 느끼고 괴로워하면서 목숨을 계속 지탱해야 하는 약간 그런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이 대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화자인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기 싫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게 아니고 나는 죽어가는 감각을 느끼고 생각하고 되새기며 의지로 혹은 체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싶다. 기억이 마를 시간, 감각과 감정에 피와 살이 빠질 시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텅 빈 병을 던지고 싶다. 그래,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도 어쩌면 권리지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이 소설을 읽으면 새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죽음을 생각할 때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플까봐인데 맞아요. 이 고통을 만약에 내가 없고 진짜 저한테 이디라는 시스템이 저에게 선택권으로 주어진다면 저는 사실 좀 택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화자의 그런 말에 네. 막 엄청 아픈 것까지 느끼고 싶다라기보다는 이게 확실히 여기서 소설에서 언급되진 않지만 아마 85세, 6세 이상의 생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의 사유재산으로 목숨을 유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거기서 커트된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아마 저는 거기 속할 가능성이 클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85세까지 살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이 더 가깝겠지만 근데 네. 막상 어떻게 살다 보니 85세 갔는데 갑자기 86세 생일을 앞두고 이제 들어가라. 네, 이디에 들어가라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지금 좀 헷갈리는데 자기 아내는 전에 죽어야 돼요. 86세 한 달 앞두고 이제 그 이디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이제 85세가 되면 이디를 피할 수 없다라는 대사가 나오긴 하는데 네네네. 이게 약간 어쨌든 85세가 아마 1년 정도의 정리 기간을 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입소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정을 떠나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네. 내 죽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일 것 같긴 하거든요. 게다가 내 신체 기능이 완전 절망적인 건 아닌데 어떤 미안함 때문에 내가 혹시 죽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그리고 확실히 저는 지난 시간에 안나나 이 화자는 죽음이나 유전자 미래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그냥 이게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시스템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네. 윤리적인 것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자기 자신 안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라는 감각이 있다면은 그게 어떤 방향일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부를 하고 싶은 기질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렇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내가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이 시스템 너무 좋아라고 생각을 하면 환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이 화자에게 굉장히 좀 이입이 많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 상황이면 이 화자처럼 좀 삐딱하게
그 생각하면서 나 고통 다 누릴래 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스템 이상하니까. 세상에 좀 이렇게 죽지 네. 않을 권리를 뺏는 거는 죽을 권리를 뺏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이 사회, 예를 들면 네.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하면 네. 예를 들면 가정을 해서 자살이 범죄고 자살을 하면 뭐 그 가족을 처벌한다.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죽을 권리를 막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죽지 않을 권리를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죠? 죽는 과정, 죽는 방식, 뭐 이런 네. 거에 대한 선택, 뭐 예를 들어 뭐 막말로 말기 암 환자가 병원에서 죽기 싫어서 퇴원을 하고 싶어 하는,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적어도 그런 선택지 같은 것처럼, 네. 혹은 뭐 뇌사 판정을 받았을 때라거나 어떤 뭐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걸 미리 이제 사인을 해놓은 사람들인 것처럼 네. 어떤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게 아주 뭐 죽는 건 똑같잖아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인간으로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게 분명히 있는데 네. 이 소설에서 만들어 놓은 세계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없고 네. 죽음을 굉장히 좀 미화하기까지 하고 네. 그런데 그게 뭔가 어떤 속임수인 게 어렴풋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소설로만 치면은 저도 이제 여기서 이 화자나 우군처럼 네. 그 바깥으로 뭔가 발버둥을 쳐보고 싶은 마음. 근데 또 재미있게도 마지막에 우군 대화를 하면서 우군과 몸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또 이 화자가 몸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네. 이 마지막에 그래 좀 헷갈렸거든요. 이게 좀 우스갯소리인데 아. 우군이 뭘 했나라는 생각을 아. 잠깐 했는데 다시 읽어봐도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어떤 실제로 내가 정말 내 죽음을 자의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로 네. 읽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에 또 막내딸의 말이 구구절절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아빠가 이 일을 거부하고 살아남으면 이 딸은 아는 거죠. 그거를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건 자기라는 걸. 언니나 오빠는 한 번도 아빠를 책임져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이런 것도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고 이 화자 자체를 굉장히 좀 옳은 사람으로만 만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저한테는 되게 좋게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또 많아지는 맞아요. 거죠. 이 아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잣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거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죽음조차 이기적이냐 아니냐에 민폐냐 아니냐 이렇게 갈림이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음 혹은 생명 유지가 사회적 비용으로 지금도 치부가 되고 있잖아요. 네. 노인복지라던가 이런 게 되게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기도 하고 연령을 그래서 뭐 만 나이를 도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노인에 대한 부양 의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도 어떤 이면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미래가 당연히 정말 멀지 않았고 정말 몇 년 후에는 발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 또한 이 제목이 주는 무게감이 좀 재미있기도 하고 네. 좀 이게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인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여러모로 좀 묵직하게 와닿는 점이 많았던 소설이었어요. 네. 저는 이 소설에서 우군이 있어서 이 소설이 되게 여러 겹이 생기고 좀 네. 깊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 시스템이 워낙에 좀 뭐랄까 거부하고 싶게 만드는 네. 이 시스템이니 이 화자의 되게 마음에 되게 이입이 잘 되고 네. 이 화자가 너무 이해가 되고 이렇게 좀 반발을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화자를 좀 계속 따라가다가 이제 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 이 상황 안에서는 충분히 저 딸처럼 아빠가 죽지 않은 것을 원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우군을 만나잖아요. 근데 우군이 이제 자신의 엄마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엄마도 자유인을 선택을 했고 오래오래 사시게 할 거다라고 다짐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어머니를 돌봤는데 그 결과로서 이제 물론 이제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어디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약을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결국은 죽음을 맞았다. 그러니까 ED가 더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저한테는 좀 생각을 머물게 했던 부분이 좀 숨이 끊어졌을 때 어머니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네. 고통으로 굳어진 얼굴, 텅 빈 눈동자 속에 슬픔이 서려 있었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좀 이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이 화자에게 묻는 걸 수도 있고 우리 독자에게 묻는 걸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육체적 고통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니? 라고 저한테는 약간 좀 묻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ED를 거부하고 나는 좀 인공적인 죽음을 거부하고 내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의 그 고통을 생생하게 느낄 거야. 왜냐하면 그게 삶이고 그게 내가 인간으로서 온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그런 감각이니까 라고 과연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니? 이 고통을 너는 정말 축복으로 받아들이면서 죽어갈 수 있니?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묻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앞부분보다 뒤에 우군과의 짧은 대화가 저한테 더 좀 저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후반에 있었던 그 대화가 되게 좋았던 게 이 ED를 어쨌든 거부한 사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소설이 짚어줬는데 그거에 대해 어떤 낭만적으로 포장하거나 그렇지 않고 있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본연에 물론 여기선 조금 더 끔찍하고 좀 비극적으로 그려지긴 하지만 약간 확실히 뭐가 더 나을지에 대한 생각을 쉽게 손을 들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 한 번 더 나오는 거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쉽게 손들지 않게 하는 그 점이 참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네. 사실 뭐 여기 있는 노인들이 다 건강한 상태는 아니고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가 그래서 그 ED에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화자도 막 중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씻고 뭐 신체를 움직이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충분히 앓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뭔가 이것은 좀 이상해라고 느끼는 게 그냥 진짜 인간의 본능적인 건지 죽음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들도 들게 되고 약간 어쨌든 소설적으로 굉장히 끊김없이 훅 잘 읽히기도 하고 어떤 대목들이 되게 신중한 생각들로 이게 소설이 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떤 구절구절을 같이 좀 곱씹어서 읽어볼 만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어떻게 보면 뭐 자녀들의 캐릭터나 이런 건 좀 굉장히 한국적이기도 하고 좀 뻔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뻔한 것들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지점들도 있었던 것 같고 좀 군더더기 없이 이런 것들을 주제에 오히려 잘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확실히 좀 몰입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창작가 비평 2023년 여름호에 실린 정용준 소설 자유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문장 웹진 6월호에 실린 김세연 작가의 신작 단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용준 소설 자유인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염증과 고름으로 가득 찬 끔찍한 이야기의 주인공에게도 에필로그를 기록할 몇 장의 페이지가 있다. 완전한 백지를 앞에 두고도 이야기를 잃어버린 작가. 잉크가 번져 사용할 수 없는 까만 페이지가 바람에 날려 저 깜깜한 밤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이제 누구도 내일을 말하지 않는다. 다음을 예상하고 상상하는 이가 없다. 나의 시간, 나의 육체, 나의 미래, 내가 겪을 경험,
거기서 느끼게 될 감각과 깨달음, 그것은 내게 허락되지 않는다. 정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육체는 매장당해야 하니까. 그동안 여러 일을 당하며 여기까지 왔다. 고열, 낙상, 골절, 감염, 크고 작은 교통사고. 불행과 비극을 통과하는 동안 절망한 적 있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스스로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몇 번의 어두운 밤도 떠오른다. 그러나 매번 지나갔다. 이겨냈고 극복했다. 어리석음과 실수로 점철된 날들. 뒤돌아보면 내 죄가 새겨진 까만 돌들이 묘비처럼 서 있다.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고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했으며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했다. 후회한다. 잘못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앞선 죽음은 아니다. 그것은 내게 존엄도 아니고 안락도 아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앞당겨 죽지 않은 것이 그렇게 나쁜가?